시까지예요? 응? 내일이요? 내일? 네. 10시까지는 10시에 끝나는데요? 10시 반까지 하는데 10시 하면 학생들 다 내보내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네. 통감자는 242쪽. 문제는 677원 맞나? 맞죠. 277쪽부터. 앞에 있는 문제들은 약간 중학교 때가 복습하는 문제니까 간단한 거좀 빠르게 갈게. 자 627번에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1번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직선을 구해달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늘 그냥 1참수를 구해달라는 게 될 거고, 아까도 방금 복습했지만 우리가 이제 y는 mx 플러스 p꼴로 썼을 때 m이 의미하는 게 기울기였고 p가 의미하는 게 y절편이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굳이 투머치하게 쓰자면 이제 m이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고요, p가 마이너스 3인 걸 해달라는 거니까 답은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되죠. 1번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고, 2번도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점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라고. 마찬가지로 직선은 1차함수 얘기하는 거고, 우리 기울기가 여기다 써보자. 한 번만 써볼게. 마지막으로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1차함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의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이렇게 되셨으니까 m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고 x1, y1에 2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고, 답을 쓸 때는 이쁘게 정리해서 써줘야 되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답이 되겠다. 오케이? 뭐 어렵지 않을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 679번은 자 x축과 양의 방향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거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고 2, 루트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건 1차 함수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다.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탄젠트 세타가 그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탄젠트 60도가 기울기 m이다라는 거지. 탄젠트 60도는 얼마야? 루트 3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이고 마이너스 2, 루트 3을 지나는 1차함수. 방금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구할 때 식을 썼으니까 우리는 y를 루트 3에 x 플러스 2 부호 항상 조심해야 돼. 플러스 루트. 그래서 y는 루트 3x 플러스 3루트 3. 이거 답이 되겠지. 너무 어려운 거 없이 그럼 681번하고 683번에다가 681번에 별표를 좀 하나만 쳐놓게. 그게 의미가 있거든. 그게 의미가 있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운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거를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도 뭐라 그러냐면 다음 직선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배워. 우선 이 문제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나중에 수능이나 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점이다라는 게 뭐니? 점이다라는 게 결국 좌표잖아. 좌표지. 점이다라는 거 결국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좌표는 우리 어떻게 표현되냐면 x, y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러니까 x 좌표와 y 좌표를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실수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실수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x, y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x, y의 값이 x 값이 x좌표, y 값이 y좌표가 되는 거지. 그럼 실수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x, y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는 무슨 문제인 거니? m에 대한 뭐가 되고 싶다? 그렇지.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x, y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요걸 구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만 문자 취급하겠다라는 거야? m만 문자 취급하는 거야. x, y는 무슨 취급하겠다? 상수 취급하겠다. 그래서 누가 문자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자, 1번에 y는 mx야.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싶대. 그럼 식을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m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지. 쟤를 식을 m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니? m을 문자 취급할 거니까 어떻게 써줘야 돼? 이렇게 쓰지. x 곱하기 m, y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y는 0. 요게 항등식이 되고 싶은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싶어. 그럼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싶으면 이게 지금 m에 대한 1차식이니까 오른쪽이 요런 꼴 0 곱하기 m 더하기 0꼴이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x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y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x가 0이고 y가 0이다. 그러니까 항상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어디가 될 거야? 0,1 원점이 되겠지. 이거 잘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y는 mx 플러스 자 얘도 똑같아.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y 오른쪽으로 넘겨서 m에 대해서 정리하면 m에 대한 1차식이 x 곱하기 m만 이렇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y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0 곱하기 m 더하기 0꼴이 되고 싶은 거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0, y는 1이니까 반드시 어디를 쓰니까 0,1을 쓰는 거야. 그럼 이 둘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아니 세 번째로 가져야지. 실질적으로 많이 보게 될 건 세 번째니까 y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자 이거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 두 개가 지금 m에 대한 1차식이니까 m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m 이렇게 될 거고 y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0 곱하기 m 더하기 0꼴이 되고 싶은 거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1, y는 2가 돼요. 그러니까 1,2를 반드시 써요. 자, 지금 굉장히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럼 얘를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항등식 관점에서 문제를 푼 건데 이걸 함수 관점에서는 그럼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거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걸 좀 한 번만 해보죠.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 봐봐. 내가 아까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다 라고 했었거든.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 1차 함수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y는 m에 x x1 더하기 y1이다 라고 말했었어요. 이렇게. 저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 m이 어떤 애들이든지 간에 여기를 지나는 식이다라는 거잖아. 걔 자체가 어떻게 표현돼? 이렇게 표현돼. 여기 x1, y1은 얘랑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될 거야. 이거 한번 볼래? 얘 지금 y는 m에 x-1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걸 역으로 생각해봐.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1차 함수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식이 설정되면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라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어떠니?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m이고 무조건 어디를 지나? 1,2를 지나는 i라고. 얘는 y는 mx 무조건 어디를 지나지?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너네 기억 안 나겠지만 정비례 관계 그래프거든. 얘는 기울기의 관계없이 무조건 원점 지나는 i고 얘는 y 절편이 1이잖아. 네. y 절편이 1이다라는 건 무조건 여기를 지난다라는 거지. 0,1을 무조건 지나는 i인 거지. 이게 의미가 뭐다? 지금 기울기 m을 모르고 다 지나는 점을 알잖아. 얘는 좌표면이 있으면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i라고. m이 커지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m이 작아지면 점점 줄어들 거고. 얘는 무슨 의미겠어? 1,2는 무조건 지나.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는 아이가 될 거라고. 이걸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파악하지 못하면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형태의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단순하게 얘를 이렇게 작성하는 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매번 언제 이렇게 m에 대한 형태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겠어? 언제 매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식의 형태를 우리가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고 683번에 모두 별표를 3개만 쳐봅시다. 683. 여기 왼쪽만 볼게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하지만 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해야 완벽하게 좀 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y는 m의 x 플러스 1 더하기 3이 a가 2,2이고 b가 3,1일 때 선분의 ab랑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전에 했지만 좀 오래됐으니까 한 번만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서 만약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의미가 뭐니? 수학적 의미. A 이상 B 이하는 저거를 지칭하는 말이고 수학적인 의미가 뭐야? A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요 의미가 뭐다? X의 최소값이 얼마야? A고 작아봤자 A고 최대값이 B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사실 부등식의 출발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m에 대한 범위를 구해달라 했잖아? m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건 저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해달라는 거니까 m이 제일 작을 때가 얼마고 제일 클 때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걸 가지고 출발을 할 거야. 자, 항상 함수나 뭐 도형 관련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눈으로 보고 풀어야 돼. 사실 그림을 안 그리고 푼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으로 어쨌든 그림을 상상해서 풀겠다는 거. 우리가 함수나 도형 문제를 식만 가지고 푼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문제에선 가능한 얘기지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반드시 이걸 해달라는 거야.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y는 m의 x 플러스 1 더하기 3 얘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얘는 지금 뭐가 주어지지 않았니?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았어. 기울기를 몰라. 기울기를 모를 때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기울기를 모를 때는 어딘가에 못이 밖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아이라고 했었어. 그치, 그 점을 찾아야 돼.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부터 찾아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 방금 봤지만 얘는
여기가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3이니까 항상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1,3을 항상 지나는 점이야. 지나는 함수야. 이게 이 문제의 시작이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자고. 얘는 그림을 좀 디테일하게 그려줘야겠지? 좌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겠지? 근데 지금 A가 2,6이래. 그치, 그건 이제 아직은 알 수가 없고 그걸 만족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지. B가 여기서 이렇게 적어봅시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서 이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이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여기서 모시박스가 빙글빙글 돌고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싶냐면 이렇게 선분 AB랑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만나고 싶다. 그럼 이제 봐봐. 얘가 회전을 할 거야. 회전을 할 텐데 이쪽 위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M이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작아진다는 의미야. 그럼 얘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 딱 A를 지날 때지. 마이너스 1,3에서 A를 지나게끔 이렇게 선을 걷을 때 이게 이때의 기울기가 이제 써볼게. 이때의 기울기가 M의 최대값이 될 거라고. 그럼 점점 시계 방향으로 가서 작아질 텐데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겠어? 요거 이렇게 지나는 게 최소겠지. 이때의 기울기가 M의 최소값이 되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A를 지날 때의 기울기를 내가 M1이다라고 해보고 B를 지날 때의 기울기를 M2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M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M2보다는 이때가 최소값 될 테니까 M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M1보다는 작거나 같아지면 돼. 요거 찾으면 돼. 그럼 M1부터 찾아볼까? M1은 언제의 기울기니? 마이너스 1,3과 2,6을 지날 때의 기울기지 마이너스 1,3에서 2,6까지의 기울기야. 그럼 계산해봅시다. M1은 X증가량 2에서 처음이니까 한 번만 자세히 쓸게요. 1분의 6 빼기 3/8. 그래서 기울기는 1이 나오겠다. M1은 1이 나오겠다. M2는 마이너스 1,3에서 3,1까지의 기울기니까 바로 계산하면 4분의 마이너스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지. 아, 얘가 M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M1이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M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 직선을 항상 선분 A랑 만나게 될 거다. 지금 우리가 방금 한 이 방식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1학기 수학 상이 끝날 때까지 내내 쓰게 될 거야. 계속 잊을만 하는 게 아니라 2페이지거나 한 문제씩 나올 거거든.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기울기가 갖는 의미야. 일단 영상 있으니까 다시 보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쭉 와서
45번에 1번을 보면 자, 두 점 2,1과 4,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자, 결국 이제 기울기랑 지나는 점 하나를 쓸 거니까 항상 기울기를 먼저 구하겠다. 사실 1차함수에서 기울기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이 기울기는 x 증가량 4 빼기 2분의 y 증가량 5 빼기 1이니까 2가 되는데 이 기울기가 있고 지나는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이왕이면 뭐 작은 점 쓰는 게 좋겠지. 그래서 y는 2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다.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3이 답이 될 거고 자 2번에다가 참 애매한데 별표를 치다 말고 싶다 진짜. 그게 치는 신용만 하고 싶은데 알고 싶어. 왜냐면 괜히 별표 치면 너네가 외워야 된다고 느낄까봐. 치다 말고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인 직선의 방식을 보자. 원래 공식이 있어. 나는 절대 안 써. 절대 안 쓰잖아. 미안해.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외워져가지고 쓰는데 사실 많이 쓰진 않아. 나오면 쓰는데 많이 쓰지 않는 이유가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그래도 설명을 하면 뭐 쓰고 싶으면 써도 좋아.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딱 이런 느낌. 만약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에요. 네? 공식이야. 설명을 해줄게.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난 저게 외워졌거든. 외워진 게 아니라 알거든. 근데 쓸 일이 없어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별표를 치다만 이유는 치고 싶은 이유는 다른 방향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래.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갖는 의미가 중요해서 그래. 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한 번만 표현해 볼게. 만약에 x절편이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y절편이 b야. 이렇게. 이게 b야.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 두 점을 지나겠지. 이 두 점을 이렇게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생각해봐. x절편이 a라는 건 어디를 지난다는 거니? a, 0을 지난다는 거지. y절편이 b라는 건 0, b를 지난다는 거지. 이 집어넣어. x에다 a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으면 이게 사라져서 a분의 a는 1이다. 그렇지? 0, b를 집어넣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사라지지? b 집어넣으면 1 되지. 생긴 형태는 굉장히 간단하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얘가 갖는 의미가 있어. 선생님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러니? x절편 두 개 구해서 아래로 블록이나 위로 블록으로 대충 표시하는 거지. 직선의 방정식도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나 뭐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또는 1차 함수에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직선의 방식하고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 형태가 뭐냐면 직선이지. 직선의 형태를 띈단 말이야. 직선의 정의가 뭐니? 직선의 정의가 뭐지? 점들이 뭐야? 중학생다운 직선의 정의. 중학교 때 정확하게 배웁니다.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선이야. 이게 직선의 정의야.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점. 이게 뭐랑 똑같냐면 직선의 결정 조건하고 똑같거든. 내가 하나의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른 두 점이야. 그러면 직선을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 점 두 개 연결이야. 점 두 개 찍 그러면 그게 직선이 될 거라고. 그럼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점 두 개 찾아서 쭉 연결하는 거고. 그걸 대표하는 가장 좋은 점이 뭐다? x절편, y절편이지. 제일 좋은 점이 x절편하고 y절편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나 직선의 방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x절편 구하고 y절편 구해서 둘이 찍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야. 물론 저렇게 그리진 않겠지. 기울기의 의미를 갖고 그리는 것이 좋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공식을 설명하는 이유는 얘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의미,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려나가는 게 가장 좋은지. 자, 만약에 내가 이걸 공식을 알고 있다면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면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y는 1이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안 쓴다 그랬잖아. 안 쓰는 이유는 어차피 이렇게 써봤자 y는 어쩌고 저쩌고를 정리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러면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다를 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정의야 돼. 늘 정의라고. 내가 1차함수는 식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이게 1차함수의 정의잖아. 이런 꼴로 표현 가능한 모든 식이 1차함수야. 이때 p가 의미하는 게 뭐니? 그럼 내가 y절편이 마이너스 6이고 x절편이 3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걸 보자마자 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 기울기는 모르지. mx라고 두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쓰고 n만 구하면 되는데 어디를 지나야 돼? 3,0을 지나야 되지. 3 집어넣으면 0 나오도록 하는 m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6. 이게 훨씬 빠르겠지. 그래서 나는 공식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알고 있어서 쓰긴 쓴다.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 절대. 자, 687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앞에서 배운 거 잘 기억하는지 보고 싶은 문제니까. 자, A가 0,1이고 B가 3,-1인데 선분 AB의 2대1 내분점하고 5,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으로 구해달라고. 내분점 구하는 거 잘 기억하는 거죠. 우리 한 번만 해보면 내분점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림 그려서 A가 지금 0,1이고 B가 3,-2네. 근데 2대1 내분점을 구해달라. 2대1 내분점을 구해달라. 요즘에 좌표를 구해보면 이건 난 이렇게 할 거였어. 자, x표 0에서 3대네. 0에서 3대려면 얼마 필요하지? 근데 2대1로 내놓고 싶으니까 한 칸당 얼마야? 1이네. 그럼 0에서 2만큼 더 가면 되니까 x표는 2면 된다. 자, 1에서 마이너스 2대려면 얼마큼 가야 돼? 마이너스 3만큼 가면 되지. 똑같이 마이너스 2만큼. 1에서 마이너스 2만큼 더 가면 되니까 공식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가 2, 마이너스 1에서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달라. 기울기는 바로 할게. x증가량 분의 y증가량에서 마이너스 1 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지나는 점 이걸로 쓰면은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답이 되겠다. 뭐야? 이거 계산 잠깐 이거 플러스 있고 뭐야? 나 계산 잘못했어. 기울기가 1이구나. 1이구나. 이제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들이 나오겠지? 활용 문제들. 자, 689번에 선생님이 이 도형 쪽에 내 이름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욕해도 좋으나 자부심이 좀 있거든요. 이쪽 좌표평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쪽의 문제들은 제발 나처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할 생각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 있거든. 설명할 때 나는 1차 함수식 이렇게 세울 거고 막 이런 것들 다 그런 밑밥을 좀 깔고 있는 거라 잘 들어봐. 잘 듣고 내 방식대로 문제 푸는 걸 좀 연습해서 이제 이게 뒷부분에서 터질 테니까 잘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계속 내내도 중요하고 A가 2, 마이너스 A고 B가 1, 2고 그다음에 C가 4, 2고 얘가 한 직선 위에
이쪽으로 가는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다가 체크 표시 좀 하면 이렇게 체크 표시 내가 이제 방법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을 치는 거잖아. 얘는 이제 내신용이고 되게 잘 나오고 꼭 기억을 해야 돼. 방법을 모르면 하기가 힘들어. 우리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만약에 ABC가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이 세 점 중에 아무거나 두 점을 찍었을 때 기울기가 같다. 선분 AB의 기울기랑 선분 BC의 기울기랑 선분 AC의 기울기가 모두 동일하다. 이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 얘는 지금 이렇게 그냥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다른 데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내가 선분 AB의 기울기랑 선분 BC의 기울기랑 선분 AC의 기울기가 모두 같다. 요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좀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좀 치사한 문제지만 기억을 해줘야 돼. 선분 AB의 기울기 보여볼까? 선분 AB의 기울기? 나는 그냥 여기서 쓸게. 2에서 1 빼는 거 2 마이너스 1 그냥 다 쓰자. x좌표에서 x좌표 빼놓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요거랑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 4에서 1 빼면 3분의 a에서 2 빼니까 a 마이너스 여기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의 기울기 4에서 2 빼면 2분의 a에서 마이너스 a 빼니까 2 이게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랑 3분의 a 마이너스 2랑 a랑 다 같아요. 세 개가 다 같아요. 지금 사실 문자가 한 개니까 그냥 편한 시간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지. 이 둘이 같다. 이걸 씁시다. 이 둘이 같다. 이렇게 마이너스 1 넘기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얘도 결국은 이 그림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요거 4에서 2 빼면 2고 A에서 마이너스. 자, 691번도 별표를 하나 쳐놓을게. 별표를 안 칠 문제가 아마 활용 문제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봅시다.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데 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자, 우선 문제를 그림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저렇게 좌표가 주어진 도형을 그릴 때 좌표 평면의 성질을 쓰지 않는 이상 무조건 그리면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고 대충 그릴 거라고 했어. 막 뭐를 대칭 이동시키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면 막 좌표 평면 그래서 자세히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 그림 대충 그릴 거라고 했어.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릴 거야. ABC를 그려놓고 좌표도 찍을까? 0,7 마이너스 1,5 3,2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어.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선분을 걷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그려져야 되니? BC의 중점을 쓰는 거지. 우리 어제 풍산자 열심히 문제 풀이할 때 본 거잖아. 여기 중점 M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해보면 얘랑 길이가 같다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지금 높이가 어때? 높이가 같지?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아서 넓이가 정확하게 2등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내가 0,7이라는 이 다른 한 점은 알고 있으니까 뭐만 찾으면 돼? 중점만 찾으면 돼. 위들의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바로 할게. 1,3이다. 그러니까 0,7에서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문제를 풀겠지. 안 할게. 그냥 안 할게. 왜냐면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자. 이대 자, 저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저기서 봤으니까 설명 따로 안 할게. 어떤 직선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대. 어떤 직선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어. 어디를 반드시 지나면 될까? 하나만 지나면 되거든. 어디를 지나면 되냐면, 그렇지, 대각선의 교점. 두 대각선이 이렇게 있어서 생기는 교점이 있겠지.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무조건 넓이를 이등분할 거야. 왜일까? 간단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이지. 얘랑 얘도 합동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같으니까 무조건 대각선의 교점이 넓이를 이등분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어떤 삼각형이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은 마주보는 대변에 중점을 지나면 무조건 넓이가 이등분 된다. 네.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이렇게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대. 그럼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될까?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될까? 없어. 없다. 일일이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어딘가를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생겨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겠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의 반이 되도록 일일이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너네가 상상해. 너네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야. 저런 문제 낼래, 이런 문제 낼래. 당연히 이런 거 되겠지.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보게 될 거야, 조만간은. 내가 이거는 일일이 직접 계산해내는 거 꼭 말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왜냐면 애들이 다 그냥 손을 안 대더라고. 꼭지점을 지난다고 하면 꼭지점을 지나면 딱 이거지. 대변의 중점을 놓고. 근데 저쪽에서 동그라미 표시한 곳이랑 X 표시한 곳이랑 넓이가 같아요. 아니야. 요 두 개가 합동이라서 내 동그라미 펴는 거고, 요 두 개가 합동이라서 X 펴는 거고. 자, 693번하고 695번은 크게 어려운 게 없거든? 그래서 바로 해볼게. 자,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2인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거를 이런 걸 이제 문제를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야. 이런 뭐 어떤 도형과 이루어진 넓이 x축 y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달라는 거야. 무조건 그래프 그려라. 요거 아. 어디? x축 y축. x축 y축. 아, 그치. x축 y축. 내가 봐서 3을 두 개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네, 간단해.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y절편이 2이면 y는 3분의 1 x 플러스 1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1차원에서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x절편, y절편 연결하는 거다. 얘는 지금 x절편이 y절편이 2고 x절편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지?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그래서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다. 그럼 밑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2니까 넓이 x는 6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95번도 보면 a분의 x 더하기 a제곱분의 y는 1이 x축, y축이랑 둘러싸인 넓이가 4래. 근데 내가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선생님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더하기 1이다. 얘가 지금 그 형태잖아. 내가 공식 외울 필요 없다 그랬지. 내가 왜 공식을 안 외우냐면 나는 그래프 그릴 때 뭐 이용한다고 그랬어. x절편하고 y절편 구해서 연결 할 거라고 했잖아. x절편 어떻게 구하니? x절편 구하는 방법이 뭐야? 자, y의 연결하는 거지. y절편은 어떻게 구해? 나는 그래서 뭔가 식의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꼴로 바꿔서 안 해. 얘를 막 y는 어쩌고저쩌고 바꾸거나 공식을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주어진 상태에서 바로 이 행동을 할 거야. 그러면 x절편 y에다 0 대입하면 돼. y에다 0 대입하면 이거 사라지잖아. 그럼 x 얼마 나와? a 나오면 그치. x절편 x는 a. 상처받을 뻔했다고. 아무도 대답 안 해줬어. 자, y절편은 x에다 0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하면 y는 얼마야? a 제곱이지. 그럼 끝난 거야. 굳이 뭐 공식을 외우거나 형태를 바꾸거나 그런 짓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적표를 그려서 a 양수라고 줬지. 양수 a라고 했으니까 x절편 a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a 제곱 이렇게 해서 두 개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직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요 삼각형이 되겠다. 그럼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a 제곱이니까 넓이 s는 2분의 1 a 세제곱이 돼서 요게 4래. 그럼 a 세제곱이 8이니까 양수 a는 얼마다? 편하게 그러지. 원래 30분 시간 좀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자 697번에 문제 바로 볼게. 선생님이 이제 다 설명했으니까 바로 봅시다. 자 697번에 세수 A, B, C가
양을 만족할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지나는 4분면을 말. 자, 얘가 지금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잖아. 얘는 지금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야.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여러 개를 비교할 때 많이 쓰는 거고, 우리는 1차함수가 편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편해. 1차함수 형태가 훨씬 편해. 막말로 지금까지 계속 1차함수 형태로 가르쳐 놓고 나서는 갑자기 이거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분석을 하거나 파악을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심지어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는 뭐가 편해? 1차 함수가 훨씬 편해. 이게 훨씬 편하다. 나는 바꿔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야. 얘를 누가 이렇게 푸냐, 그냥 ax 더하기 c 오른쪽으로 넘겨서 양변을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의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b분의 a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될 거냐면 이게 기울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b분의 c가 의미하는 게 y절편이 될 거야. 잘 알겠지만 한 번만 좀 얘기를 해보고 가보면, 기울기가 양수다라는 거는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니? 기울기가 양수다라는 거는 그치 오른쪽 위야. 꼭 이렇게 기억해야 돼.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양수다라는 거지. 왜냐면 기울기의 의미가 뭐야? x 변화라는 거는 y 변화라는 얘기잖아. x가 커진다, x가 오른쪽으로 가면 y도 올라가야 된다니까 오른쪽 위야. 우리가 그래서 항상 오른쪽 방향이 기준인 거야. x가 커졌을 때 y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럼 기울기가 음수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오른쪽 어디를 향하게 되겠어? 그렇지. 기울기가 음수다라는 거 오른쪽 아래를 향하게 돼. 자, 1번에 a 곱하기 c는 음수고 b 곱하기 c는 양수래. 자, a 곱하기 c가 음수라는 건 서로 부호가 어떻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a가 양수면 c는 음수여야 되고 a가 음수면 c는 양수다라는 거야. 그럼 b 곱하기 c는 양수래. 그럼 둘이 부호 같아야 되지.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라면 c가 음수니까 둘 다 음수여야 되고,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라면 c가 양수니까 둘 다 양수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1차 함수를 이 형태로 보기로 했잖아.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케이스라면 a가 양수고 bc는 음수야. 자, 여기서 써볼게. 양수고 음수야. 그러면 기울기는 양수니 음수니? 양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기울기는 양수가 될 거고, 얘는 y절편은 y절편은 음수가 되겠다.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도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니? 자, 좌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y절편이 음수니까 이 밑에 있는 점을 지나야 돼. 근데 기울기는 무슨 수래? 양수래. 그러니까 오른쪽 위를 이렇게 향하게 되겠네. 그래서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겠다. 1, 3, 정확히 쓰면 제자를 써야겠지. 제1, 3, 4, 4분면을 지나게 되겠다. 자, 그럼 a 곱하기 c는 양수고 b는 0이래. 그럼 a 곱하기 c는 양수고 b는 0이래. 사실 b가 0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자, 내가 지금 b는 여기다 한번 해볼게. 자, 1차함수식으로 표현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거든. 근데 b가 0이야.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지금 못 집어넣어. 분모가 여기면 안 되니까 여기다 못 집어.
그래서 1차 함수는 한계가 생기는 거야. 이게 1차 함수의 한계야.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남게 되냐면 ax 더하기 c는 0만 이렇게 살아남게 돼요.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지. 근데 a 곱하기 c가 0보다 크다는 건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플러스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어떤 수 꼴이 되게 되겠다. 이렇게. 그럼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의미가 뭐야? x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음수인 모든 아이들. 그러니까 요 정도를 지나는 모든 아이들의 모임.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2, 4분면하고 3, 4분면만 지나게 돼. 동그라미 T랑 같으면 X를 a분의 c가 무조건 반드시. 원래 내 목표는 256쪽 살짝까지 했는데 자, 선생님 이제 정리해줄게. 삼산자는 250도까지 하면 되고 RP는 우선 139쪽까지는 다 풀릴다는 가정하에 페이지 141쪽 590번에서 998번 아니다 995번 아 숙제 진짜 없겠다. 마지막 자유라고 생각해. 1008번에서 와 왜? 너무 없다. 우와 아니 할 게 있어. 검색해 할게 있어. 할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할 수 있어. 괜찮아 1059번에 네? 그래도 천만이에요? 약간 나만 노래 처음 딱 풀면 뭔가 기분 좋지는요? 내가 처음 오케이. 잠깐만 여보세요. 네. 그것저것 해줬으면 좋겠다 나 책 지워볼까? 네. 하나씩 지워 네. 이거 싶었어 네. 반지랑 녹화했어가지고. 나도 녹화했어. 방만 됐잖아 방만 나 됐어 녹화했어. 그녀의 잔디. 제가 뭐야? 그녀의 잔디. 그녀들의 잔디. 잔디? 이거를 잔디? 그녀들의 어제 야구장 갔는데 그냥 갈 때마다 줘. 갈 때마다. 갈 때마다 내가 야구장 저도 이거는 내 생각수는 왠지 네가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그 여전히 저기 사람이 진짜 이거 뭔데? 잔디 여기서부터 나오고. 선생님 까먹으셨으면 좋겠다 전화하세요. 까먹으셨어? 내 핸드폰에 미고사 개 많다. 네가 눈에 찍어가지고.
잔소리 할 일이 없어. 누가 셀카 많이 많이 찍어서 보내줘. 내 폰에 니네 둘 사진이 진짜 많아.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ASMR. 나 비비는 거. 광기. 우리 쟤도 들려주자. 하나만 켜. 어때? 내 간지러워. ASMR. 거미스. 거미스. 야, 옷이 왜 이렇게 물까지 없니? 소리 안 그리워져요. 괜찮아.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넣어야 된다는데. 감기. 아니 여기 가운데 뭔가 안 그리네. 그러니까. 뒤에 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찾냐? 야, 멋있다. 아, 행위 예술. 뭐야? 이거 역사에서 나온 거 아니야? 모듈이 있잖아. 야, 나 말했어. 기억 안 나. 나 역사 장애 좀 말해. 야, 어때? 진짜 안기고 어떻게 하지? 나 안기고 제일 못해. 아, 버려. 오늘 멋있어. 잘 어울려. 이거 누가 거야? 뭐라고? 여기 있대. 우와, 나 좀 더러워졌겠다. 빙고. 이거. 엄마 왜 이런 거 꺼내고 다니는데? 편지 써줄 때. 미안해. 그래서 이거랑
65 아니면 문제. 아 거기서 바로가 자꾸 늘어나요. 뻥치지 마. 아이 너무 적어. 아 이거 한다는 게 진짜. 근데 내가 꼭 했으면 하는 게 있어. 진짜 꼭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네. 수요일도 이제 어제 못 왔으니까 와우 저기 뭐야 진짜 정말 저를 졌다고. 어제 우리 수업한 문제들 있지. 네.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도형 문제 완전 기본들. 그래서 꼭 복습하고 RPM 일단은 그 앞에 적으면 꼭 문제 잘 풀고 이거 잘 해서 토요일에 봅시다. 난 질문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근데 그 전에 미리 그 뭐지? 봐. 선생님. 카톡으로 막 해달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다른 데 꺼줘. 네.